네,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첨단 기술 분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맡고 계시는 김혜연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추진하고 있다. 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이거 상원, 하원에서 각각 법안 하나가 공화당 주도로 3월 달에, 2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이제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한 상태고 이제 뭐 하원 통과하면은 상원으로 갈 거고 상원 통과하면 하원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고요. 그 법안을 뭐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 무슨 법안 있으면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혜연법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김혜연 방지법도 될 수 있고. 네. 근데 이 지니어스라는 철자에 맞춰서 GENI 뭐 이거 아무튼 뜻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든 지니어스는 천재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 약자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네네네네. 하원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법안이라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뭐 말을 줄인 겁니다. 네. 스테이블 법안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전에 선거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CBDC 안 할 거야.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던 거였고 세계 여러 나라 정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화폐 디지털화 작업인데 약간은 좀 불신을 바탕으로 한 반대 여론을 펼쳤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하자마자 우리 CBDC는 이제 폐지한다라고 했더니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굉장히 속도가 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법안 절차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일단 하원에도 있고 상원에도 법안이 있고 그렇죠. 요 얘기를 하나 하원에도 해주셨고. 금융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니까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지만 미국은 이제 상하원 다 통과를 해야지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하원에서도 법안을 입법할 수, 그러니까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상원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게 먼저다 하는 거는 이제 뭐 크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통과는 양원 다 상하원 다 통과해야 대통령한테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양쪽에 다 발의돼 있기 때문에 취지가 같다면 통과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상원에 발의된 법안하고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각각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념으로 가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아까 CBDC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듯이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이름이 우리 끝내주는 경제니까 끝내라는 코인이 있다고 치죠. 그럼 끝내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면 우리 이게 100원 가치를 갖게 하려면 이 끝내라는 코인은 원화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가 돼야지 100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1000원은 1000 끝내가 되는 거고 10,000원은 10,000 끝내가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인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게 코인 기준에서 보면은 가치는 안 변하거든요.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으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막 들쭉날쭉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환율이 막 바뀌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한 87,000불, 8,000불 요 정도 하는데 오늘 가격이 87,000불을 주고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가 있고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환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켓이 형성이 돼 있다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팔고 사는 시장만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거는 달러화로 엔화를 사거나 엔화로 유로화를 사거나 하는 거랑 비슷한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면은 이거는 이제 원화 가격하고 똑같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이면 네. 1억 끝내를 줘야지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을 거잖아요. 1원에 연동돼 있는 끝내라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거고 네. CBDC는 CB 중앙은행, DC는 디지털 화폐의 약자죠. 그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이거는 코인은 아닙니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보통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여러 용어로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 범주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CBDC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지폐나 동전의 화폐를 디지털로 옮긴 것이고 이거는 아직 뭐 활성화된 곳은 없고 모든 국가에서 지금 아직 테스트 중인 단계.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CBDC는 어쨌든 원 자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원과 연동된 어떤 다른 아니고, 코인이 아니고 원 자체. 가장 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CBDC는 이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 그냥 돈이니까 이건 네. 이자를 안 주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편입한 어떤 그렇죠. 금융 상품을 만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일반적인 코인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겠네요.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0이다 치면은 99%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아니, 비트코인 뭐 같은 코인 이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시장 스테이블 코인만 따로 모아놨을 때 네네네. 그 시장이 한 100이다 치면은 그 중에 한 99% 이상이 달러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 기반이라는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100원과 100 끝내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100 끝내를 발행하기 위해서 100원을 맡기는 겁니다. 네네. 난 이 100 끝내가 어디서 유통되다가 사람들이 돈으로 다시 찾고 싶을 때 이 돈을 그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한 시스템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코인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코인으로 그만큼의 양을 맡기고 100 끝내를 발행하는 건데 이건 약간의 위험이 있죠. 그러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세 번째는 담보금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파는 사람이 생길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는 사람이 생길 거다 하는 아비트라지 재정 거래를 이용해서 이 환율을 유지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요. 네.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라루나라고. 테라루나 이제 바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였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방식인데 가장 많이 애용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네. 현금을 맡기고 발행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99%가 넘는다는 거는 달러를 맡기고 코인을 발행한 그 케이스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이란 거잖아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달러일 때도 있고 그냥 미국 국채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뭐 떨어진다, 뭐 중국의 저 국채 보유고가 줄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제 지급 준비금만 제대로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담보만 제대로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국채로 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귀결이고 이게 무슨 정치적이거나 어떤 지경학적이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전체 경제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우연하게도 이제 그런 효과를 미국 경제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게 돼서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이거를 뭐 미국 정부든 미국 뭐 의회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법제화를 하면 수요가 느는 건가요?
법제화 어떤 자체가 아니라 이제 메커니즘이지? 활성화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유통될 수 있는 그동안 약간 좀 그레이하던 그런 영역을 법을 갖다가 확실히 만들어서 좀 선을 제대로 그어주면은 이제 그 산업이 그 안에서는 활성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고 받아올 수 있는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언론에 스테이블 코인 쓰임새가 엄청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한 2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쓰임새가? 10월에 우리나라에서요. 네, 작년 10월에 한국경제에서 나온 네. 보도였는데 한국 무역거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다. 네? 그런 정말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수입 수출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이 무역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금방 달러로 거래하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 달러로 거래하면은 신용장 개설하고 뭐 그런 식의 거래 과정을 거치거나 네. 아니면 TT로 보낸다고 해도 그게 저 스위프트망을 거치고 네, 하면은 네, 이제 네. 날짜가 소요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바로 즉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 외환 규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멍이 났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10%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거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그 정도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 내서 이건 좀 부정확하고 최대치로 잡아도 한 3-4% 된다라고 네,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 이후로 이 10%가 어떤 거냐, 이 10%가 어떻게 나온 거냐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추정을 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최근에 매일경제 보도였는데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한 50조 원이 해외로 유출됐다. 50조 원이 유출됐다고요? 유출됐다, 빠져나갔다. 유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국에서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네, 한국에서 해외로 갖고 있던 보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 스테이블 달러든 원화든 바꿔서 네. 그걸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자산 구매하는데 해외에 보냈다. 그냥 보냈거나 누구한테 줬거나 뭐. 근데 그게 외환 거래 그게 아마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제 자료를 냈죠. 자료를 내면서 그 달러 코인 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저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파악하기로는 똑같은 기간 동안 빠져나간 게 한 35.3조 원이고 들어온 게 한 35.3조 원 동일한 규모여서 매매한 거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쨌든 종합하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적인 상황은 뭐 크게 이론을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과도한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무역의 10% 정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많이 또 송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뭐 핸드폰으로 스캔만 하면은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각자 주소가 있으면은 주소로 이렇게 메신저로 뭐 보내듯이 보내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코인 거래하듯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코인 거래보다 더 간단하죠. 더 간단해요. 메신저처럼 쓸 수 있는 메신저처럼? 거죠. 네, 메신저처럼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그럼 우리 왜 카카오페이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결제를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달러 기반이니까 사실은 달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원화로 표시돼 있으면은 네. 사실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그게 아직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닌데 그런 우려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식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다른 제3세계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들 특히나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거래. 환율이 너무 막
이렇게 높이 뛰고 변동성이 심하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 화폐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 사람이 물건을 처음 가져올 때 수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할 때 결제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죠. 했고 그걸로 들어와서도 팔 때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그게 더 편하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수입해 올 때 또 그 돈을 써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금융 체계 내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는 그런 그럼 조금 셈이죠. 다른 의미에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미국의 달러를 다 사용하게 달러 되는 거? 패권이 그만큼 확장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이 코인에 관련된 코인 밀어주겠다는 캠페인이 좀 다른 측면에서 미국 패권을 강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미국 국채 수요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미국 국채 수요 하락을 막았다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될 빚을 그만큼 계속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관세 전쟁할 때 미국이 국채 제일 걱정하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관세 매겼다가 국채 가격 이거 문제 생기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너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후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시 밀고 올 수도 있겠다. 아마 꼭 이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땐 이게 분명히 어떤 하나의 보루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달러의 쓰임새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인 건데 또 한 가지는 이 법안 내용 중에 보면 비금융 대기업들, 비금융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금융 대기업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메타, 테슬라, 나이키, 뭐 월마트 이런 데가 막 월마트 같은 데 발행할 수도 있겠다. 월마트 같은 데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전 세계 월마트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의 월마트에 공급하려고 하는 전 세계 그 메이커들이 제조기업들이 전부 다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소비자들한테 일단 먼저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월마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은 할인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막 퍼뜨리고 그다음에 저 대금 결제를 원하는 그 수입상 수입 거래처에도 이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할인해 줄게 하면서 근데 사실 그 할인할 수 있는 게 이 금융 비용들을 쭉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할인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망 바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월마트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보지 않고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달러 패권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월마트 지금 별로 없지만 월마트에 있다고 치면은 그 전까지는 원화로 소비자들이 가서 소비하던 거를 달러로 가서 월마트 물건을 사게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월마트에 납품할 때 달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받아서 또 쓸 거 아닙니까 달러를.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소비자들은 원화로 표시된 것만 표시는 원화로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기반의 달러라는 거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건 가정적인 상황입니다. 다 가정이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에서 어차피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받았는데 월급도 이걸로 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제조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또 뭐 어디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환율 이걸 이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 환율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고 누구한테 손해가 생길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성적표만 보더라도요. 그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에 있는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테더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순이익이 1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17조 2,600억 원인데 엄청나네. 이게 삼성전자가 한 달러로 하니까 2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한 반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발행해서 삼성전자 직원 수가 13만 명인데 테더사의 직원 수는 한 수십 명 수준. 그래요? 이 기업은 뭘로 돈을 버느냐? 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한 그 미국 국채 같은 거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받은 이익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테더사가 갖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30억 달러치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1,167억 달러였으니까. 정말요? 그거는 아무튼 야, 이 스테이블 코인 규모네요. 발행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뭔가 세계 금융에서 어떤 좀 두드러진 그러네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이게 은행 거래망 바깥에서 거래가 되면은 기존의 은행들은 또 좀 움찔할 수 있죠.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중국에서는 CBDC 계속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왔고 지금 뭐 여러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걸로 월급 지급도 한 게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은행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CBDC인가요? 네, CBDC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화 기반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계가 금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금융 소비, 지급 결제 여기서 너무, 불편을 맞아요. 너무 편해. 너무 안 느끼고 있어가지고 CBDC를 바꾼다 한들 이게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아니 모르는 개념 그런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 다 디지털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지털 화폐를 또 한다고요?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만드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되면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고 이거는 공공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공에서 어떤 그 인프라를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로 화폐가 전환된 세상 위에서 가상자산 또는 뭐 디지털 자산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은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어떤 민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앞으로 두 트랙이 다 발전할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CBDC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네.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될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밀고 들어올 건데. 약간 좀 방어용으로 우리가 좀 키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어떤 그 외화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런 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좀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원재 끝내준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끝장 뉴스 5시에 진행합니다. 내일 다시 오후 5시에 저는 라이브로 끝장 뉴스부터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리더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